우리 자본거래 컨설팅은 자기 주식 컨설팅입니다. 자본거래에서 자기 주식은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법이 2011년 4월에 개정됐죠. 이 개정된 배경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의 금산분리법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은 비상장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특정 목적 외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직전 결산기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 가액에서 이게 뭐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 실제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341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 4월 이후에 요 그림 보면 너무 잘 아시죠? 실제로 ABC 주주가 있었는데 C 주주가 나가면서 주식을 팔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주식 가치가 높아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는 회사에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죠. 요 사건은 뭐냐 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일부 주주만 하다 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은 자산이고 또 자본의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때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하고 이 절차 때문에 많이 조사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세무사님이 기장 세무사님이에요. 저희가 컨설팅 하러 갔더니 자기 주식 취득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그냥 양도 계약서 쓰고 법인하고 이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개인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주식 취득하고 신고만 하셨어요. 이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자기 주식 취득이 나왔을 때 세무사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무 절차입니다. 그리고 상법 절차예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주총 소집에 대한 이사회. 이거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2주 전에 통지.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가족주주니까 기간 단축해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이 10억이 넘으면 기간 단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주 전에 통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통지 방법은 많아요.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총액을 정해요. 얼마 하겠다. 근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딱 맞췄어요. 세무사님들이. 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5억 하겠다 그러면 딱 5억에 맞춰요. 근데 이게 점점 진화돼서 지금은 한 8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고 이사회가 없으면 생략. 이사회가 있으면 임시주총에서는 총액만 정하고 이사회에서 다 정해야 돼요. 1주당 얼마로 할 거고 그 금액의 근거. 왜냐하면 금액의 근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쓰냐면요. 목적을 써요. 우리가 항상 왜 이걸 하는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주주에게 이익도 주지만 나중에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걸 써요. 가장 큰 게 상여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톡 그랜트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이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 스톡 그랜트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한테 스카웃 할 때 이 주식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또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 내용들 이게 다 정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즘 많이 하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이걸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완청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냐. 그리고 자기 주식하면 제일 먼저 이거 가져갑니다. 정관. 그래서 정관에 자기 주식 규정을 넣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상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지만 요거 들고 가서 너네 왜 규정 없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주주에게 통지를 해요. 어떤 통지를 하냐면 우리 회사의 미처분 잉여금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얼마 있고 자기 주식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당신은 이만큼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려면 해라. 이것도 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청구하시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주주별로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 5억인데 10% 납금도는 5천만 원어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양도 신청 기간을 줘요. 20일에서 60일. 이거는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가 되냐면 신청 기간 종료일이 계약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종료일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우리 양도세 신고는 잘 아시겠지만 반기 2개월 내에 신고해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를 작성해요. 그러면 법인이 주주가 돼서 주주 명부에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확한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의외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보니까 성격이 두 개예요. 상법상 또는 기업회계상. 상법상으로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 보니 우리가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배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신주 인수권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신주 인수권이 없다 보니 증자를 할 때 자기 주식 자체를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회계상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예전에는 자본 조정 항목이다 보니까 우리 저 맨 밑에 순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자본을 줄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산으로 올려놓기도 했어요. 외감이 아니면 그냥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건 언제 썼냐 하면 가지급이 없애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지급은 자산이죠. 자산. 허수긴 하지만 대여금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이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한 사례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 여기에 유가증권 같은 게 있어요. 뭐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써놔요. 이게 자사주일 가능성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할 때 그분은 기장하시는 분이 회계사였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는 당연히 이걸 원하겠죠. 근데 대표님이 이걸 원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에 있거나 순자산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대변의 마이너스는 차변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올려놓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근데 외감이 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 취득 컨설팅 사례는 실질적으로 기왕의 주식 우리가 10%일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많이 넣습니다. 근데 넣더라도 자사주를 반드시 희석해서 넣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높아져요. 제가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20%
80%. 제가 이걸 한 이유를 아시겠죠? 요게 자사주예요. 네. 대표님이 자사주 10%일 때, 양도세 10%일 때 80%를 가지고 가지급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자사주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만 갖고 있는 주주가 증자를 해서, 예를 들면 자본금이 1억이면 1억 더 증자하면 이 자사주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거의 2분의 1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넘기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희석한 자사주는 어디에 넘기냐면 거기는 이걸 활용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넘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특수관계자입니다. 예전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할 때 지금은 40% 이상이면 되지만 예전에는 50% 이상이었잖아요. 이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갖고 있는 주식도 특수관계로 합쳐서 이 50% 이상 되면 가업승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소각해요. 실제로 소각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 소각 대금이니까 실제로는 수익이죠. 수익이 생기면 요거를 뭐 더 잘 아시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돌려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 회장님은 30억 정도의 가지급이 있었어요. 근데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요걸 없애야 돼요. 요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주식 취득. 가장 좋죠. 그래서 평가가 40만 3,169원. 요렇게 평가돼요. 이 평가는 뭐냐 하면 시가는 없어요.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와 자녀. 주가가 높다 보니까 자녀는 미미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자와 자녀가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을 합니다. 여기는 균등하게 했어요. 균등하게 시가로. 이렇게 하니까 24.83%라는 주식을 갖게 돼요. 자사주가. 그리고 대표이사는 30억만큼. 13,847주가 40만 3천원이면 거의 7,449주 중에 거의 7,000주가 여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30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가지급 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변해서 어떻게 했냐. 가지급 30억 상환하고 나니까 실제 주식가치가 40만 3,169원에서 이제 더 올라갑니다. 내년 되면.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를 다시 평가하거든요. 자사주는 자산에 플러스하게 돼 있어요. 주식 가치만큼. 그래서 액면으로 2억을 증자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2억이면은 자본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 자사주는 원래 처음에 24.83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14.9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증자 권한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왜 자사주가 증자 안 하면 부당이익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증자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자체가 없어요. 예, 이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요 두 주주만 균등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2억 원 액면 증자하면 증자 후 주식가치 평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최초의 주식가치 플러스 증자 가액 나누기 증자 전 주식수 플러스 증자 후 주식수 하니까 27만 8천원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승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해서 가지급 없앤 건 참 좋았는데 자기 주식이 다시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7,449주 자기 주식을 주가를 27만 8천원 희석해서 양도하다 보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은 30억인데 양도가액은 20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9억 1,600에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효과는 여기는 100% 지분을 가진 자녀 법인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이 이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결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해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 자녀 법인이 지분을 일단 확보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가업 승계를 완성했어요. 주식 가치가 27만 8천 원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분이 2만 6천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억까지 하고 나머지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보통 과세관청에서 3년 지나면 이제 처분하라고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서 정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핫 이슈죠. 핫 이슈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니까 어떤 분은 아 지금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더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 근거는 이겁니다. 상법 341조.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라서 상법 341조에 의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종류 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빨리 할게요. 자본 충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은 보통 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 취득은 보통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충실 책임에 근거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각, 이 소각은 여기 나온 대로 정관에 반드시 정해야 되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로 진행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또 하나 근거. 등기할 때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 등기하면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할 때는 기말 주식수는 기초지식수에서 이익 소각한 거 빼요. 그렇지만 액면과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간주취득세. 자기 주식 이익 소각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간주취득세는 언제 나오냐면 취득할 때 나와요. 취득. 그냥 다른 사람이 소각해서 내 지분이 올라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언제냐면은 소각 전으로 가야 돼요. 소각 전 지분율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볼게요.